오늘 먼저 첫 시간으로 바른정당부터 연결합니다. 최근에 이 바른정당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내 내홍도 좀 있었는데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요즘 국토대장정 중이신데 어떻게 대구에서 올라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예, 대구신가요? 올라왔습니다. 예, 어제 그러셨군요. 올라왔습니다. 예, 뭐 몸도 많이 좀 고단하실 테고 오늘 또 TV 토론회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직접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예. 잠이 좀 부족한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예, 오늘 먼저 토론회가 있으니까 준비 바쁘실 텐데 매번 네.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은 유 후보님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만 예. 여론조사 결과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는 제 경우에는 현장 민심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느낍니다. 예. 많은 시민들께서 누가 과연 대통령 감이냐, 이 TV 토론 보시고 우리 과거보다는 미래를 걱정하시는 그런 시민들께서는 저를 많이 지지해 주고 계시고, 예. 제가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언론이 발표하는 여론조사 숫자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서 예. 제가 끝까지 기대를 하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를테면은 그 토론회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두 분이 상당히 이제 늘 호평을 받고 있는데, 네. 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약진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떠신지요? 불편하기는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조금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 여론조사는 보수층이나 중도보수층 입장은 정확하게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 그분들이 과연 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거냐, 그 부분은 심상정 후보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예, 저는 거기에 이 건전한 보수, 양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저는 선거 결과는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놀랄 정도로 다를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의 보수 중도층의 표심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하고 분석이 비슷하신데 홍 후보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예.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이 낡은 보수 또 새로운 보수 이 지향점이 다릅니다. 특히 그 경제, 노동, 교육 이런 민생 분야에서는 정책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 저는 또 후보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제가 늘 자격이 없다 이러지만 그는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형사 피고인이고 또 최근에 여성 관련 그런 이 성범죄 관련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분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수의 대표가 된다. 이거는 저는 보수의 아주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제 후보도 다르고 당도 다르다. 그건 분명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 유권자들께서 각 당이 주장하는 정책 또 후보의 차이 이런 걸 꼼꼼히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예. 이 후보는 다른 후보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저희가 이혜원 의원과 며칠 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후보가 혼자 뜨고 있는 것 보면은 참 마음이 짠하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당 차원의 어떤 대선 동참이랄까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당 자체가 워낙 아직은 신생 정당으로서 작은 당이기도 하지만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의 일부 의원들이 예. 저를 흔들어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단일하다, 연대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사퇴 요구까지 하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막판에 자기들 손으로 만든 룰로 그 규칙으로 뽑힌 자기 당의 후보를 흔들게 하는 것,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흔들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저를 흔들어대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새로운 어떤 보수 정치 그런 싹을 그런 희망을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저는 다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그렇게 막판에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자기 당 후보를 가지고 어디에 팔아넘기고 뭐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게 뭐 일부 의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바른정당의 선대위원장들 모습도 유세 현장에서 잘 못 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걸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좀 아픈 대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이 정도 해두고요. 괜찮습니다. 뭐 세상이 다 아는 건데요. 이 단일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를테면은 현재 상태로서는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물론 약간 불만을 갖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당선 가능성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당의 상당수 의견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 이 입장은 지금 똑같으신 건가요? 예, 단일화든 연대든 저는 원칙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 대통령 탄핵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완전히 도로 친박당이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는 친박들한테 얹혀 있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이렇게 잘못을 많이 저질러 놓고 반성하는 혁신하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자유한국당으로 뭐 돌아가거나 단일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칙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뭐 저는 무자격자라고 생각하고요. 자격이 없는 분하고 단일화를 하는 거 이거는 원칙 없는 일이고요.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안보 이게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 속에서 햇볕 정책 계승하고 사드 반대하다가 선거 앞두고 다시 뭐 말을 바꾸고 또 한미동맹이 사드가 사실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의 상징인데 이분들은 저는 안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해온 원칙, 연대를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명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유권자들에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어떤 정치 구도 하에서 정말 각자 각 당과 각 후보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와 우리 바른정당의 정치 이걸 알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거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남경필 후보로부터 상당히 좀 공격을 받았던 것이 연대 또는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 아니셨습니까?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이라든가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취지인데. 처음부터. 근데 제가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이 다를진데 후보 간의 연대라든가 단일화라는 것이 모든 인식에서 그것이 안보가 됐건 경제가 됐건 모든 이슈에서 만약에 공통점이 전제돼야 단일화나 연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당대당 통합이나 같은 당내 경선 얘기지 당이 다른 상황에서의 연대나 단일화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 단일화를 보면 당도 다르고 뭐 정책의 지향점도 다른 그런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꼭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뭐 DJP 연대나 노무현 정몽준 연합이나 뭐 단일화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뭐 무원칙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그런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가지고 무조건 표를 주고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칙 있는 단일화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보수 정치를 보여주는 정도의 변화, 혁신, 그런 노력. 예. 저는 이런 걸 분명히 주장해 왔고 요구해 왔는데 둘 다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그런 후보 단일화도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자,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대선은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 이 여론조사가 뭐 100% 민심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객관적 자료로는 이 여론조사밖에 없는 것인데 네.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한다면 차후에 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이를테면은 대선에서 좀 실패를 했다. 그때 이제 책임론 부분도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는 대선 이후에 어떤 그 정치적인 비전 제시라든가 이런 게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책임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보수가 지금 이렇게 괴멸이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예. 보수가 뭐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된 이유는 그거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렇게 잘못해온 보수 정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보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면 예. 그건 뭐 정치 자체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변화를 주장하고 있고 예. 그걸로 저는 승부를 걸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런 책임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선거 결과만 아주 단면적으로 보면서 예.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가 않고 예. 새로운 그런 어떤 보수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폄하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보수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진짜 건전하고 양심적인 보수, 안보는 철저히 챙기고 예. 민생 부분은 서민 중산층을 진짜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보수, 그런 보수로 나아가지 않으면 저는 이번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앞으로 보수가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개혁적인 보수 주장해왔고 정책 노선이 확실하게 변해야 되고 예. 뭐 헌법 법률을 확실하게 지키고 부패는 없어져야 되고 이런 주장을 저는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승부하지 않는 그런 낡은 보수, 부패한 보수, 그런 보수로 돌아간다. 선거만 치르자. 그런 주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뭐 보수의 재건이라고 할까요? 그러자면 이 보수의 심장의 여론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보수의 심장이라 한다면 역시 대구 경북 여론이 되겠습니다만, 여론조사 상황으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더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것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선거에서의 승부, 예.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걱정을 일부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은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한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민심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예.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은 뭐 그런 어떤 새로운 보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예. 과연 홍준표 후보가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도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장해온 어떤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예. 정의로운 정치 이런 데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 특히 20대부터 50대까지 이 젊은 층은 저는 많은 지지를 제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5차 토론회가 경제와 관련된 이슈로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 한 3, 40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을 드러낼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 극복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대선 후보도 지금 이 위기가 20년 전에 IMF 위기같이 심각하다. 이 점을 인정하고 집권 후에 팔을 걷어붙이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기 극복부터 하고 나서 우리 경제를 저성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개혁들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오늘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만나봤습니다.